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장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이용합니까? 퓨리의 급수, 그죠? 또는 퓨리의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비정연파 교류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이냐? 비정연파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자,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는 그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의 합이 비정연파입니다. 구형파도 비정연파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뭐다?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정연파는 다 뭐다?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중 퓨리의 급수로 비정연파 교류를 해석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 반파 대칭인 경우 직류분이 없다. 자, 여기서 이 반파 대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N과 BN이라는 값이 존재하죠. AN은 파이분의 2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AN의 fx의 sin nx dx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N은 파이분의 2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의 fx의 코사인 nx dx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류분 a0라고 하는 값은 없습니다. 값은 맞는 얘기죠. 나 우함수인 비정연파에는 사인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함수는 뭘 뜻하냐? 여현대칭을 뜻합니다.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현대칭. 여현대칭에서는 뭐가 존재합니까? 두 가지가 존재하죠. A0라는 거 하는 값과 BN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인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함수인 경우에 사인항을 구할 때 반주기만 적분하여 2배 한다. 그죠? 기함수는 뭡니까? 기함수는 정현대칭을 의미합니다. 정현대칭. 자, 이 정현대칭의 경우에는 뭐만 존재합니까? AN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 AN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죠. 파이분의 2의 0부터 파이까지 fx의 sin nx dx입니다. 즉, 반주기만 적분하여, 그죠? 2배 한다. 답번도 맞는 얘기고요. 라번. 자, 반파 대칭에선 반주기마다 동일 파형이 반복되나 부호의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파 대칭은 그림으로 그리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러한 대칭. 자, 이것이 반파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2파인데, 자, 반복되는 건 뭡니까? 한 주기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반복되는 것이고, 반주기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주기에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fx는 f의 파이 플러스 x, 크기는 같고 반주기마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뭐다? 반대이다 이겁니다. 반파는. 그래서 라번이 잘못되어 있죠. 반파 대칭에서는 반주기마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죠? 부호는 반대이다. 또는 반파 대칭의 한 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맞는 건데, 어쨌든 라번의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라번이 잘못되었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저항이 3, 유도성 리액턴스가 4인 직렬회로에 자,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저항은 3이고요.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의 값이 4이다. 자, 전압 2는 141.4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2.4
사인 3ωt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기본파의 실효값은 141.4를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효값은 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3ωt 3고조파의 실효값은 얼마입니까? 42.4를 루트 2로 나누면 약 3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G1은 3 플러스 J 4가 되니까 얘는 5옴이 되고요. G3는 3 플러스 J, 자, 여기 3배니까 12가 되죠, 그죠? 계산해보면 G3의 값은 12.37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I1은 G1분의 V1 해서 5분의 100 해서 20A가 되고요. 3고조파 전류 I3는 G3분의 V3를 해서 G3 값이 12.37 분의 30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약 2.425, 그죠? 자, 전류의 실효값 IRMS는 루트 I1의 제곱, 그죠? 20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 2.425의 제곱을 하셔서 전류의 실효값은 약 20.15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루트 예를 들어 V0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쭉 나가겠죠, 그죠? 각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죠, 그죠? 그래서 라번에 보면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자, 비정연파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시료 전압은 얼마인가? 자, VT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입니다. 그죠? 여기는 2 오메가 t이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파의 실효값은 100이고, 2고조파의 실효값은 50이고, 3고조파의 실효값은 30입니다. 따라서 VRMS는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이 됩니다. 요 값을 계산기로 잘 계산해 보시면 115.8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1할리의 인덕터에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전류의 값이 IT는 5 플러스 10루트 2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그쵸? 사인 100t라고 되어 있네, 그죠? 사인 100t 기본파인 것 같아요. 플러스 5 루트 2 사인 200t. 자, 그러면 직류분의 실효값은 5이고요. 기본파의 실효값은 10이고 2고조파의 실효값은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RMS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하시면 루트 150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i의 제곱입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1 L의 값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류 제곱하시면 150이 됩니다. 따라서 75
줄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외형파 전류의 외형률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전류 IT는 3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5 사인 3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기본파의 실효값은 30을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0을 루트 2로 나누면 그 값이 이제 21.21이 되고요. 자, 이고조파는 10을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10을 루트 2로 나누면 7.07이 되고요. 자, 5를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그 값은 3.54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니까 외형률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형률은 자,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기본파의 실효값 21.21이 되고요. 자, 고조파의 실효값은 고조파는 루트 7.07의 제곱 플러스 3.54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0.373이다 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률은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고조파의 실효값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자, 외형률은 무엇인가? 가번이죠. 그죠?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전고조파의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자, 비정연파의 기전력 및 전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전력은 몇 와트인가? 즉 유효전력이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 VT는 자, 보시면 10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50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0도네요. 그죠? 플러스 20 사인 5 오메가 t 플러스 4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류의식 IT는 자, 기본파가 2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그렇죠? 플러스 10에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5 코사인 5 오메가 t. 자, 이때 유효전력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다 사인인데 얘만 코사인입니다. 그죠? 자,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 코사인은 사인보다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5 사인 5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효전력을 구해본 P는 자,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실효값을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곱하기 코사인 30도. 두 개 간의 위상차 30도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두 개 곱하면 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0 곱하기 루트 2분의 여기 10이죠. 그죠? 10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는 플러스 30도고 여기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위상차가 60도가 납니다. 코사인 60도. 플러스 여기 보시면 25네. 그죠? 루트 2분의 20 곱하기 루트 2분의 5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는 45도이고 여기는 90도이기 때문에 45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자, 요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776.4
와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본 문제는 같은 성분끼리에 대한 전력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R은 8이고 오메가 L은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정연파 전압이 자 V는 200 루트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플러스 100 루트 사인 3 오메가 T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소비 전력 P를 구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I제곱 R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뭐예요? 직렬회로에서 전류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파의 시료값 전압은 200이고요. 자, 3고조파의 전압은 100V가 됩니다. 자, 지화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니까, 그죠? 적어볼까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기 때문에 8 플러스 J 6이 돼서 절대값이 몇 옴? 10옴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3고조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3 오메가 L이기 때문에 8 플러스 J 18이 됩니다. 따라서 8의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때 뭐 값이 있겠죠, 그죠? 얼마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I1은 G1분의 V1이 될 것이고, 그래서 G1이라는 값이 얼마입니까? G1은 10분의 V1은 200 해서 20A가 되고요. 자, I2는 G3분의 I3죠, 그죠? I3분의 V3가 됩니다. 자, 이것은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이 될 것이고 V3는 100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5.08이라고 하는 전류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IRMS는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5.08의 제곱입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전류의 값은 20.635가 됩니다. 5A가 되다.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은 P는 I제곱 R이죠.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20.635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값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 자, 계산을 해보시면 전류의 값이 얼마가 되냐? 3,406 와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뭐예요? 전류에 대한 시료값을 구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죠.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전압과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류를 구하여라. 전압 V는 2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 사인 3 오메가 T가 되고요. 자, 전류 I라고 하는 값은 30 오메가 T 플러스 20 사인 3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역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P상전력과 유효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VRMS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MS는 루트 2분의 2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30의 제곱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자 IRMS는 루트 자 30 루트 2분의 3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20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요게 VRMS, IRMS를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유효전력을 구해보면 유효전력은 자 같은 성분끼리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루트 2분의 20 곱하기 루트 2분의 30 플러스 루트 2분의 30 곱하기 루트 2분의 20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은 기본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3구조파에 대한 것이고 계산해 보시면 600W다라는 값이 나오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됩니다. 피상전력은 앞에서 구했듯이 요거의 곱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루트 2분의 2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30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분의 여기가 600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역률의 값은 0.92가 나옵니다. 0.92다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압에 대한 실효값, 전류에 대한 실효값을 가지고 피상전력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에서 우리가 각 성분끼리 곱해서 유효전력을 구한 다음에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역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의 교류전압 V와 전류 I 간의 등가 역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 VT는 VM sin 오메가 T가 되고요. 전류 IT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IM sin 3 오메가 T가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뭐를 구하라? 역률을 구하여라. 자, 먼저 유효 전력은 같은 성분끼리죠. 루트 2분의 VM 곱하기 루트 2분의 IM에서 2분의 1 VM IM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전압에 대한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 V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전류에 대한 실효값 IRMS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MS는 루트 기본파의 제곱 자, 루트 2분의 IM의 제곱 플러스 자, 이거서 루트 2분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6분의 IM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루트 자, 제곱하면 2분의 IM 제곱 플러스 이것은 6분의 IM 제곱이 되고요. 루트 자,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게 되면 3분의 2가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면 3분의 2의 IM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2 I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전류에 대한 실효값이 됩니다. 자,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피상전력은 전압에 대한 실효값과 전류에 대한 실효값을 곱한 값이죠. 루트 2분의 1 VM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IM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유효전력은 2분의 1 VM IM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약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가 사라지게 되고요. VM IM이 됩니다. 따라서
영역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도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전류 I가 다음과 같을 때 파형은 동일하고 위상이 20도 늦은 비정연파 전류파의 순식값 I 다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전류 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E 플러스 기본파죠, 그죠? O 사인 100 T 플러스 30도, 그죠? 플러스 10 사인 200t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5 코사인 400t 플러스 10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I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자, 위상이 20도 느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얘는 위상이라는 게 없죠, 직류분은. 자, 5 사인 100t 위상이 20도 느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0을 빼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0도. 그죠? 여기서 20 빼면 자, 플러스 10에 사인 200t. 자, 여기서는 200t면 주파수가 2배죠. 위상도 2배가 느려집니다. 20의 2배인 40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40도가 늦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40 하면 뭐인가? 마이너스 50도. 플러스 5 코사인 400t. 자, 400t에서 자, 얘는 4배죠. 그러니까 20도 늦어졌는데 4배가 늦어지니까 80도가 늦어졌는데 여기에서 80도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7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죠. 16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Y결선에서 기본파와 제3고조파 전압만이 존재한다. 이때 VP가 150이고 VL이 220이라면 3고조파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VP는 150이고요. 그죠? VL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20. 그죠? 자, 여기에는 기본파와 3고조파만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파와 3고조파만 존재한다. 자, 그러면 상전압 VP는 V1 플러스 V3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VP는 루트 V1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이게 얼마다? 150이다 이거죠. 왜? 기본파와 3고조파만 존재하니까. 자, 선간전압 VL은 3고조파 전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V1입니다. 이게 얼마다? 220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V1은 루트 3분의 220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27V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에도 양변을 제곱하면 150의 제곱은 V1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근데 V1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127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27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V3는 루트 150의 제곱 마이너스 127의 제곱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약 79.9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에서 기본파와 3고조파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VP는 여기에서 V1 루트 2 V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V3 뭐 사인 3 오메가 t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상전압에 대한 실효값은 V1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의 루트에서 이게 150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선간전압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의 루트 3배이죠. 그래서 루트 3이 되는데, 자, 선간전압에는 3고조파 전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없는 루트 3 V1이 된다. 이게 220이다 라는 걸 통해서 V1이 12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V3에 대한 전압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7번 문제. 자, 대칭 상선전압이 한 쌍의 Y전압 순식값이 다음과 같을 때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B는 얼마인가? 자, VS는 자, 1000 루트 2. 자, V1은 그냥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적지 않고. 자, V1은 1000이고요. 그죠? 1000. 그 다음에 3고조파 V3는 5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5고조파는 1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상전압 및 선간전압의 B는 얼마인가? 상전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VP는 루트 각 뭐합니까? 제곱 하면 되는 거예요. 1000의 제곱 플러스 50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122.5V가 나오고요. 자,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루트 3에 곱하기 루트. 자, VP가 요건데, 여기 중에서 이 3고조파 전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선간에는. 그래서 100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740.7V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B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VP를 VL로 나누면 자, 1740.7분의 1122.5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0.6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LC 직렬 공진회로에서 N고조파의 공진주파수는 얼마인가? 자, 기본파에서는 뭡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것이 기본파에 대한 뭐예요? 공진 조건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N고조파면 N 오메가 L은 N 오메가 C분의 1과 같을 때 공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메가 값을 이쪽으로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N 제곱 LC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는 자, 루트를 씌우는 게 되겠죠. 그죠? N 루트 LC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게 얼마입니까? 2파이 F죠. 따라서 공진주파수 F는 2파이 N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번, 그죠? 다. 자, 마지막 19번 보시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대칭 3상회로의 전압전류에 포함되는 전압전류의 고조파는 N의 임의 정수로 하여 3N 플러스 1일 때 상회전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서 3N 고조파라는 게 있고 3N 마이너스 1 고조파라는 게 있고 3N 플러스 1 고조파라는 게 있죠. 그죠? 3N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3상회 동일한 성분이다 라고 했고 3N 마이너스 1은 기본파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 3N 플러스 1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 상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3N 플러스 1고조파에 대한 상회전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파와 동일하다, 라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장과 관련된 비정연파 교류의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